안녕하세요. 카준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준비된 차들은 이렇게 5대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S6, S8L, 그리고 Q3 스포츠백, 그리고 S7, 그리고 저쪽에 아우디 이트론까지 있는데, 지금 저기 보이시죠? 이트론 5 쿼트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바람이 어느 정도로 부냐면, 이 촬영과는 상관없지만 여기가 지금 블루마운틴, 강원도 홍천에 있는 블루마운틴 골프장인데 지금 뭐 다 난리 났습니다. 이거 쓰러지겠는데. 보이시죠? 그러니 구독을. 여기는 제 아버지 같은 한상기 기자님이 지금 Q3 스포츠백 인테리어를 촬영하고 계시고, 여기도 S7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 새까맣게 칠한 건 똑같고, 캘리퍼 까맣게 칠했고, 21인치 휠 타이어 들어갔습니다. S 스포츠. 여기도 보시면 S7, 얘는 독특하네. 이 후방 안개등이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우디 밑에 하나만 들어갑니다. 하지만 쿼드 머플러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갔고. S6 같죠? 아닙니다. S7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거 진짜 눈 가리고 태우면은 S7, S6 차이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겠네요. 그럴 땐 뒤를 보시면 됩니다. 2열 시트가, S7은 저렇게 일체형이죠, 헤드레스트가. S6는 저게 분리형이어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S7 같은 경우는 1열과 2열 시트가 모두 이렇게 일체형 헤드레스트를 갖췄어요. 그래갖고 S6는 5인승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S7 같은 경우는 온전히 4명만 탈 수 있는, 4명이 편히 탈 수 있는 그런 GT카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드룸도 예상보다 더 좋아요. 지금 보시면 저렇게 위에를 파놨고, 또 저 연비 스티커 붙어있는 리어 커터 글라스도 보시면 상당히 좀 잘 뚫어놨어요. 그래서 오른쪽 뒤를 돌아보더라도, 왼쪽 뒤를 돌아보더라도 시야적으로는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S6랑 거의가 아니라 완전 똑같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얘도 V6 터보 디젤 엔진 갖다가 8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 그래서 최고 출력 350마력에 최대 토크는 71kg 포스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TDI 엔진을 가진 S6, S7은 처음이죠. 그래서 이게 효율과 어떤 성능까지 모두 잡은 이런 고성능 모델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아무리 이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더해가지고 터보레그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좀 기존 4.0 TFSI 엔진이 내던 그런 그냥 호쾌하고 그냥 쫙 올라가는 그런 성능이 S 모델엔 맞지 않냐, 그 두 가지 의견이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 홍천까지 타고 와보니까 S6는 사실 모르겠고, S7은 근데 그게 좀 성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T카스러운 모습을 많이 갖추었습니다. 기존에 A7 제가 50TDI와 55TFSI 가지고 설명할 적에는 가솔린보다 디젤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효율성 때문에. 걔는 기름 탱크 가득 채우면 한 뭐 1200km 갈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 S7 같은 경우는 지금 연비도 심지어 얘가 S6보다 S7이 더 좋아요. 얘는 12.0이고 S6는 11점 몇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그리고 또 주행 성능도 S6보다 S7이 좀 더 좋았습니다. 예, 그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S6는 좀 개인적으로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S7 같은 경우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죽은 주행기에서 보여드리는 빨간색 가죽, 그 색깔을 아주 추천합니다. 너무 예뻐요. 네, 지금 이제 S7 쿼트로로 갈아탔는데요. 공간적인 부분은 S6보다 머리 공간은 약간 예상했던 것만큼 좁진 않아요. 물론 뭐 손바닥이 S6보다 좀 덜 들어가긴 합니다.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은 확실히 얘가 스포츠백 구조다 보니까 이런 바깥은 괜찮은데 터널만 들어가면 뒤에서 들어오는 이런 풍절음이 S6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캐비니랑 트렁크가 격벽으로 분리된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들어오는 사운드는 더 있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거 외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사이즈적으로는 지금 뭐 헤드레스트는 얘도 이 앞자리 시트는 마찬가지로 지금 일체형이고요. 하지만 이 시트가 빨간색이다 보니까 훨씬 고급스럽긴 하네요. 이전에 제 기억으로 비추어 보건데 A6나 A7 모두 그런 성격적인 차이가 이 7로 가게 되면 A7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좀 럭셔리 설룬으로 가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역시나 S7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S6 대비 S7의 큰 차이점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근데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어떤 달려나가는 이런 주행 질감적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얘도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가서, 근데 사운드 제너레이터 소리는 S6가 좀 더 깨끗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S7은 뒤에 나오는 사운드랑 어떤 들어오는 그런 부밍음이 섞여갖고, 그런 풍절음이 섞여갖고 약간 좀 또렷한 바라라락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뭉개지는 소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옆에 내다보는 시야는 S6보다 조금 윗시야가 좀 제약을 받긴 합니다만 전혀 불편하거나 어떤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레그룸도 마찬가지고, 아까 S6도 레그룸은 괜찮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시트를 많이 파놨고요. S6와 S7의 2열 차이는, S7은 이 4인 구조의 시트가 그렇게 나무랄 때가 아니고 그냥 이 차는 오롯하게 4명을 위한 차고요. S6는 5인승이지만 가운데에 누가 앉기에는 좀 이 프로펠러 샤프트 지나가는 자리 때문에 걸린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 더 고급차의 형태입니다, S7이. 네, 이제 S7으로 S7 TDI로 갈아탔고요. 광고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차이점을 잘 모르시겠죠? 저도 뭐 갈아타긴 했는데 큰 차이가 느껴지는 게 이 시트 색깔이야. 뭐 이런 진동이나 이런 거 똑같습니다. 카메라는 선명도가 좋아요. 지금 가뜩이나 그리고는 악천이어 가지고, 이거는 아우디의 장점이긴 한데 3D로 하게 되면 차 그래픽을 띄워서 이런 회전도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실사와 그래픽을 합성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고, 이런 가이드라인도 오른쪽엔 잘 보이고요. 이것 역시 MMI가 이제 바뀌어서 탑뷰하고 이걸 같이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3D를 끄면은 이제 실사인데 이거는 광각, 그리고 이건 지금 광각, 협각, 반대인가? 그리고 탑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건 후방. 지금 선명도가 좋아서 비 때문에 지금 앞에 윈드실드 보시면은 아실 테지만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양 옆에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후방. 아무튼 그렇습니다. 파워트레인적으로는 얘도 지금 똑같아요. V6 터보 디젤 엔진에 8단 팁트로닉 변속기를 맞물려서 350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요. 그리고 제로백은 S6가 아까 딱 5초 플랫이었었는데 얘는 5.1초. 좌회전입니다. 그게 차이가 납니다. 드라이브 셀렉터에서 개별 설정을 보면 주행은 파워트레인이에요. 엔진과 트랜스미션 묶어놓은 거고, 서스펜션도 이제 전자식이라서 감쇄력 조절하는 것, 그리고 스티어링은 피드백이라든지 피드백과 무게감, 그리고 엔진 사운드는 정숙 자동 존재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사운드가 S7이 S6보다 더 좀 울리네요. 단지 어떤 형태만 바꿔놓은 게 아니라 세팅 자체도 조금 더 S7이 그런 럭셔리 설룬 성격과 스포티한 성격을 좀 더 가미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얘가 그리고 좀 21인치 커다란 휠 신고 있는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게 그렇게 막 거칠고 스트레스 받을 만큼 들어오지 않아요. 신경질적이지 않고, 그것 역시 뭐 플랫폼 얘기지만 MLB 플랫폼이 공통되게 보여주는 그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 스포츠거든요. 예, 댐퍼 느낌이 차이가 크네. 지금
균형해서 스포츠로 바꿨는데도 이 정도니까 지난해 올해 초였나 A5 스포츠백 이전 모델이긴 한데 그때도 그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에 대해 극찬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보단 차 사이즈 자체가 크고 무게도 지금 무겁잖아요. 그래서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럼에도 이 서스펜션이 상당히 차의 어떤, 그러니까 완전히 내 운전자 의지대로 딱 붙어가지고 차 움직임이 뭐 이렇게 돌릴 때 돌리더라도 어깃장나지 않게, 약간 막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달려나가는 느낌이어서 이게 운전자에게는 큰 좀 신뢰감으로 다가오죠. 차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죠. 브레이크는 S6와 마찬가지로 즉답식인데 얘가 좀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레인 센터링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활성화는 하고 있는데 빗길에서는 얘가 가끔 오작동 하거든요. 아예 차선을 머금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아까 그리고 2열에 앉았을 경우에는 뒤에 승객이 느끼기에 그런 사운드가 꽤 좀 신경 쓰일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1열에 앉아서는 불쾌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런 운전 재미를 북돋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청각적으로.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 소음도 굉장히 잘 다스려져 있고요. 이피션시로 두면 오히려 좀 더 터보레그가 좀 무디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얘도 S6와 마찬가지로 서스펜션 자체가 좀 단단한 편이어가지고 일반 A7과 차이가 제법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얘도 그리고 코스팅 모드가 들어가서 지금 특히나 이피션시 모드로 뒀을 경우에는 악셀링을 하다가 발을 좀 멈칫하거나 뗀다 그러면 바로 그냥 중립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지금 E6가 떠 있는데 이피션시에선 그래도 뭐 한 단 정도만 내리는군요. 급가속 할 경우엔. 그러다가 이제 악셀 떼버리면은, 악셀 오프하면은, 네, 지금 2로 들어갔죠. 이러면 지금 이제 타력 주행입니다. 코스팅 모드여가지고 아예 그냥 기어가 중립으로 맞물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악셀 온 하면 바로 변속기 물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S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효율, 이피션시 모드에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걸 볼 수가 있죠. 얘가 그리고 연비가 10이어가지고 얘는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수치상으로 볼 적에는 그 S6보다 연료 탱크 가득 채웠을 적에 더 많이 가겠네. 얘도 뭐 1000km를 갈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얘가 제로백이 5.1초인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론치 컨트롤 한 건 아니고요. 체감하기로는 뭐 그냥 그거보다 조금 거의 비슷하게 나오려나. 근데 확실히 지금 빗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트랙션 나오는 게 거의 안 미끄러지네요. 뒤가 살짝 그래도 좀 기우뚱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아예 너무 안정적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고속 안정성은 S6와 마찬가지로 S7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거는 A7 대비해서도 높은 것 같아요. A7 그 50TDI 시승하면서도, A7은 제가 50TDI랑 55TFSI 모두 시승했지만 두 개 중에는 50TDI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효율성 때문에. 근데 이 S7은 오늘 TDI 타보니까 얘는 좀 GT 성격에 더 이제 어울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7 50TDI 같은 경우는 효율성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장거리 갈 수 있는, 걔는 뭐 한 1300km? 1200km 충분히 갈 수 있을 효율성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 S7 TDI 같은 경우는 풀2풀은 안 해봐서 지금 정확히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정도면은 예상컨대 1000km 이상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얘는 엔진 출력까지, 퍼포먼스까지 지금 350마력 최고 출력을 내면서 GT카라고 말할 수 있는 고성능적인 것을 좀 채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6는 사실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생각이 들었는데, S7은 이런 스타일링과 이런 성격과 이런 퍼포먼스 그리고 효율성까지 갖고 있는 차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가성비가 좀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억 1800만 원이지만 여기서 프로모션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서 그걸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차인데 아우디 S7 TDI 시승을 했습니다. 다시 또 Q3, Q5도 보여드릴게요.